자, 반갑습니다. 장동인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제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총 3주차 강의하고 4주차에는 임장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를 2주차 정도까지 농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는 그 예고드린 대로, 오늘 자료는 안 나갔지만 다시 자료가 나갈 거예요. 현재 부산 서부산 지역의 개발 계획들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거랑, 또, 앞으로 김해 지역에 토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일단 그런 거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 수업을 하는데, 자, 제 농지 수업은 이론도 있지만 실무에서 좀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수업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 최소한의 개념은 아마 잡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농지 중개하실 때 혹시나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좀 이제 중개하시라고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하나씩 할게요, 이제. 자, 이제 하는 게 봅니다. 투자. 제목이 농지 투자 기본 사항이지만 말 그대로 농지 중개할 때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개념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농지란 무엇인가 하고 되어 있는데요. 농지는 다 아시죠? 전답 과수원은 다 농지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신 거라 아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는 전답 과수원만 농지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전답 과수원만 농지가 아니고 실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이 농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목과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지목하고 상관없이 농사를 지으면 농지가 되는데 약간의 그 조건이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농지가 지목이 전답 과수원 토지를 말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법적 지목하고 불문, 즉 지목을 불문하고 임야는 지어야지만 일단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을 하든지 아니면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이를 위한 개량시설도 농지로 봅니다. 개량시설, 그죠? 토지도 농지라고 보지만은 그 농업을 위한 개량시설도 농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손님들 중에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농지를 인식을 안 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농업을 위한 개량시설도 농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축산물 생산 시설도 농지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농막, 퇴비사, 양수장 이런 것도 다 농지에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하고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하여지만 농지를 봅니다. 임야는 그냥 농사 짓는다 해서 농지가 되는 게 아니고 꼭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뒤에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용도지역은 잘 아시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그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자, 요거 하나, 요 농림지역 지금 기억 좀 하시고요. 페이지 넘어갈게요. 일단 기억하십시오. 농림지역. 농지에는 농림지역 기억하시고 페이지 한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또 실무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다년생 식물입니다. 보통 농지라 그러면은 비닐하우스라든지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비닐하우스고요. 그 다음에 과수 심는 건데 일반 중개라든지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농지 위에서 행위를 하는 게 요 2번이에요, 2번. 과수, 뽕나무, 유실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다 보면은 이 2번 항목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중개할 때도 도움이 되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막연하게 농지하면 그냥 벼농사 해야지, 밭농사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도 농지의 범위에 다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농지에서는 이 과수, 뽕나무, 이 유실수가 가장 인기가 좋고 하나를 더 덧붙이면은 여러분들 수용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수용 국가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에 서 수용 당하면 이 과수가 보상이 참 많이 나와요.
농업 손실 보상, 농작물 보상 해가지고 과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하게 농지를 그냥 하우스한다, 텃밭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과실수를 많이 심어요, 사람들이. 근데 아직 모르다 보니까 그걸 그냥 놀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비워두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꼭 요 단위생 식물에는 다른 거는 한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항목에 있는 과수, 뽕나무, 유시수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인생 식물 중에서 보면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경을 목적으로 하면 농지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재배 목적으로 해요. 재배 목적. 내 땅에 내가 관상용 나무를 심을 수 있죠. 하지만 그냥 이쁘게 심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조경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농지의 범위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 나는 이걸 재배해가지고 이러면은 판다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그 땅은 농지를 인정해 주는데 그냥 내 땅에 그냥 이쁘게 군데군데 나무를 딱 심어 놓는다 그런 농지가 안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농지 전용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땅은.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조경적으로 다인생 식물을 심지 않은 것은 농지 전용을 해야 됩니다. 농지 전용. 그냥 심어서도 안 되고 농지 전용을 해야 됩니다. 꼭 그거는요. 요거까지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넘어갈게요. 자, 토지의 계량시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 가시면 질문들 하는 게 이게 또 농지, 이것도 농지, 이것도 농지 이런 식으로 질문들 참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법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시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농지에 들어가는 토지 계량 시설에는 이런 게 있더라.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걸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 보시면은 양수시설,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도 다 농지 범주에 들어간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개념들을 이거는 토지의 계량 시설의 그 범주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중개하실 때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또 토지의 계량 시설 중에 여기 보시면은 고정식 온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고정식 온실. 뭐 대표적으로 비닐하우스도 고정식 온실들이고 또 고정식 온실 중에는 비닐하우스보다 좀 큰 것들이 있죠. 요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유리 온실 아시죠? 유리 온실. 그건 화해할 때 이렇게 좀 집처럼 좀 지어가지고 많이 하는 거 유리 온실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고정식 온실도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맘모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맘모스 하우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우스는 요 정도 하우스예요. 보통 수박이라든지 참외하는 하우스들은 요 정도 하우스인데 맘모스라서 좀 큰 놈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왜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해놨냐면은 이 고정식 온실이 이제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 고정식 온실만 가지고 거래가 돼요.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고정식 온실은 거래가 안 됐습니다. 별도로 그냥 토지에 붙어 있는 정착물로만 거래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 고정식 온실이 별도 등기가 돼요. 별도 등기. 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로 해가지고 돼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맘모스 큰 비닐하우스들은 이게 비닐로 됐다는 거죠. 비닐. 그죠? 이해되죠? 또 이거 단순하게 비닐하우스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런데 요거는 유리온실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정식 온실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은 밑에 보면은 주춧돌이 있어요. 주춧돌.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고정. 그래서 고정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정식. 그런데 일반 비닐하우스는 고정이 아니고 뭡니까? 파이프를 그냥 땅에다 그냥 탁 꽂아버리죠. 그건 고정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반 비닐하우스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거는 단독으로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요렇게 밑에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주춧돌처럼 고정을 딱 시켜버리면 요 놈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대출도 돼요. 대출, 거래, 등기 다 돼요. 그러니까 땅은 땅대로 거래도 되고 고정식 온실 요 놈만 가지고
별도 거래도 되고요. 별도 거래. 앞으로는. 그건 이제 기억 좀 하시고. 그래서 토지의 계량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정실온실, 버섯 재배사,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등등등 있지만, 이것도 이 범죄에 들어간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중개한다 이야기를 외운다고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요런 게 있습니다 정도. 대신 고정실온실 요런 하나만 좀 기억하시고요. 자, 또 넘어갈게요. 자,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속시설의 범위는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보일러, 뭐 양해 탱크 등등 나옵니다. 자, 요런 것도 농지의 범죄에 부속시설의 범죄에 들어간다. 그 정도만, 그 정도 맞추면 됩니다.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고정실온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농업용 고정실 비닐온실 앞으로 부동산 가치 인정받는다. 이게 최근 내용이에요. 최근 내용. 작년도 아니고 최근 이번 달. 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기를 일렸다. 법적으로 사고, 팔고 다 됩니다. 앞으로는 고정실온실이.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 담보도 중요한 건 담보 제공도 됩니다. 땅으로만 담보. 지금까지는 땅에 비닐하우스가 있으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만 가치를 매겨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만 담보 설정이 됐어요. 이는 아무리 비닐하우스가 내가 돈 들여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담보 설정이 안 됐습니다. 가치도 없었고요. 내가 땅값으로만 건드당 잡혔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땅에 이렇게 고정시간이 있으면은 요 땅도 별도 되고 요 놈도 별도가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중개 범위가 많이 넓어져요. 상당히. 저 비닐하우스가 보통 고정식 온실을 한번 설치하면 보통 10년 넘게 갑니다. 그러면 그 고정식 온실만 가지고도 사고 팔고가 훨씬 가능해졌죠. 이제는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이에 따라서 비닐 온실의 재산 가치가 높아지고 대출을 갈아타야 한다. 대출. 즉, 현재는 지금까지는 이 토지에 대해서, 요 토지에 대해서만 대출이 되다 보니까 이자가 사실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놈은 좀 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갈아타볼 수도 있대요. 대출을 토지에서 물건으로 고정시간식을 바꿔버리면은 이자도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좀 혜택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정식 비닐온실이나 철근 콘크리트를 기초를 꼭 해야 됩니다. 뼈대가 경량 철골 또는 철골로 되어 있는 기준점이 잡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고정식 온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냐는 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21,283헥타르예요. 이거 제곱미터로 환산하니까 2억 1,283만 제곱미터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죠? 그러면 2억 1,283만 제곱미터 있는 이 땅 위에 고정식 온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 그동안은 그냥 저게 뭐 고정식 온실인지 비닐하우스인지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별도 등기되고 별도 중개되고 다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 대상물에 하나가 더 들어갔구나. 먹거리 하나 더 생겼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도 안 해도 되고요. 재산권도 인정되고 재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됩니다. 그죠? 해당 건축물을 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가격도 일반적으로 앞으로는 올라가 버립니다. 이제 땅값하고 상관없이 고정식 온실 자체 가격이 이제 올라가 버립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온실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됩니다. 자, 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별도 등기가 된다고 그랬죠. 별도 등기. 그럼 등기하면 왜 됩니까?
세금 내야지, 세금. 그렇죠. 세금은 냅니다. 세금 약 3%. 예.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알고 계시면은. 그래서, 고정식 온실이 지금까지는 그냥 토지의 하나의 구성물로만 생각했던 내용물이었는데, 이제는 고정식 온실도 별도로 준비가 되는구나. 생각보다 이렇게 일반 비닐하우스 말고 고정식 온실, 고정을 해가지고 맘모스라는 비닐하우스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따로 이제 찾아가서 얘기해야죠. 이거 사고 팔고 해드릴게요.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현재. 만약에 그 거래하게 되면 또 그래 되겠죠. 예. 지금은 토지 소유자가 지금 다 갖고 같이 갖고 있겠죠. 대부분 다 그죠. 예. 그래서 고정식 온실도 이제는 농지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중개로서의 가치도 좀 있습니다. 정도는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좀 전에 농지는 법적 질문을 불문하고 다 농지로서 활용하면 농지가 된다 그랬죠. 그죠? 됩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만 농지가 아니고 지목과 상관없이 내 땅에 농사를 지으면 농지가 돼요. 근데 그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임야도 농지가 되냐 이거죠. 임야도 농지가 되냐. 임야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산이죠. 산. 그런데 임야가 산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해가지고 임야가 산이라고 있는 그런 임야가 지목이 임야. 지목이 임야. 지목이 임야가 이 산만 지목이 임야가 됩니까? 아니면은 쭉 편지에도 지목이 임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됩니다. 또 바닷가 앞에도 지목이 임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산도 마찬가지고 평지도 마찬가지고 바닷가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목이 임야인 땅을 갖다가 농지를 활용하고 싶다. 내 땅을, 쉽게 말하면 내 땅을. 그런데 나는 내 땅에다가 내가 농사 지으면 대시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뭐냐면은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했죠. 쉽게 말해서 무단 개간해가지고 그동안 계속 이거를 농지로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막아버렸어요. 그게 2010년도 1월 21일자로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꼭 받고 3년이 지나야 돼요. 3년. 예전에는 산지 전용 허가 안 받고 그냥 내 땅에 임야인 내 땅에 지목이 임야인 내 땅에 내가 농사 짓고 3년 지나버리면 그게 농지가 돼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임야지만 농지가 됐어요. 농지가. 근데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이날 이후로는 내가 임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으면 임야는 그다음 그냥 임야다. 아무리 내가 농사 지어도 그냥 임야다. 그러면 임야를 왜 농지로 바꿀까요? 임야를 왜? 그냥 놔둬도 되는데. 임야를 놔두고 그냥 임업 후계자 해도 되잖아요. 임업 후계자. 요즘에 인기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임업 후계자. 그냥 그러니까 임야를 굳이 농지를 안 바꾸고, 농지를 안 하고, 임야를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이유는, 농지원부 발급을 받기 위해서. 농지원부. 두 번째, 현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보상을 받을 때. 임야하고 농지의 보상은 완전 틀려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그런 용도예요. 농지원부가 가장 많아요, 농지원부가. 그러니까 농지원부 나중에 혜택은 다시 나옵니다만은, 그동안 임야에서 농지원부가 농지원부는 농지만 발급됐거든요, 농지원부는. 근데 농지원부의 혜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임야를 농지로 사람들이 활용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그것도 단순하게 농지원부로만 활용하면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개간을 많이 하다 보니 국가에서 막아버린 게, 이제는 임야도 산지전용 허가를 꼭 받고 3년이 지나라. 그죠? 그 3년이 안 지나면은 아무리 산지전용 허가 받아도 그건 그냥 임야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지,
2016년도 1월 20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임야는 이전에도 임야를 갖고 있다가 그냥 계속 농사 지은 임야들은 그냥 전혀 허가 없이 그냥 인정을 해줘버립니다. 근데 이 날짜 이후에 취득하는 임야 있죠. 그것만 삼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 날짜 이후에. 2010년도 1월 20일 날짜 이후에 받는 것만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농지 종류를 알아서 이게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많이 배웠죠? 초지일간 초지는 초지다. 그죠? 초지일간 초지는 초지다. 절대 농지가 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도 농지가 된다고 그랬죠. 지목이 전답 과수원, 그러니까 농지는 지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 그 조건이 지목과 상관없지만 문제는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3년 미만인 거는 농지에 해당 안 된다. 즉 이것도 3년을 넘기다. 그럼 3년 이후부터는 농지를 인정해 줄게. 지목하고 상관없이요. 그죠? 또 나옵니다. 이제 임야 마찬가지입니다. 꼭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고 3년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초지법, 그 다음에 지목과 상관없이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 이 정도만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실무에도 필요한 것만 딱 잡아 드릴게요. 자, 이제 요거 하나 봅시다. 가장 많이 이제 기초 부분인데, 자, 농지가 농림지역에만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여기 타이틀을 달았어요. 제가 제일 첫 페이지에서 뭐랬습니까? 용도지역에, 그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그 이미지상으로는 농지 하면은 그냥 농림지역으로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장은 안 그렇습니다. 농지가 농림지역에만 있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농지가 농림지역에만 있습니까? 보시면은 정말 많은 고객들이 농지하면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는 여러분들 준비할 때 꼭 이 개념을 깨셔야 돼요. 도시지역에도 농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농지 수업이지만 이 도시지역의 농지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엄청나게 밀접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농지가. 지난주에 제가 수업 들으신 분들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지역이 관련돼서는, 그죠? 자, 도시지역, 그러니까 농지가 우리가 용도지역에 보면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눠진다. 이거는 다 아시는데,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지만, 녹지지역도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걸로 비교할게요. 자. 공부할 때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그냥 단순하게 주상공, 도간농자 이렇게 외웠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얘기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무에서는 농지 파트에서는, 자, 보세요. 도시지역에도 농지가 있다. 자, 그럼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지가 있죠. 그죠? 있죠. 이건 그냥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도시지역에 녹지지역도 농지예요. 자, 그러면 번외로 여러분들 도시지역은 개발합니까? 보존합니까? 그렇죠. 이 동네는 앞으로 개발을 하는 동네고 이 동네는 보존을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도시지역은 개발한다, 비도시지역은 보존한다. 그렇다고 비도시지역을 죽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보존만 해라. 이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에서 개발 계획이 잡히면은 될 수 있으면 도시지역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땅을 살 때 이 땅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에 따라서 가격도 확 틀려집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도시지역 비율은 약 17%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의 도시지역 비율이 17%.
그럼 보존지역이 83%예요. 그럼 이렇게 비율만 따지고 보면은 비도시 지역에 개발해야 될 게 많잖아요. 하지만 비도시 지역에 가면 대부분 다 산이에요, 산. 산이 임야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기억할 게 뭐냐면은 농지가 농림지역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농지는 도시 지역에도 있다. 좀 계속 나옵니다. 하여튼 요거 개발 포인트. 요게 중요합니다. 도시 지역에는 녹지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다 앉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좀 제가, 이거는 농지 수업하고는 좀 다른 건데, 이건 실무 얘기 하나만 할게요.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근생시설이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 한번 드리면은, 근생시설. 되죠. 되죠.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자기 땅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인데, 자기 땅이 근생 허가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근생 허가가. 그래서 처음에는 왜 안 납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용도지역 이런 개념 모르고, 그냥 자기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땅을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당연히 근생이 됩니다. 돼. 그죠? 계획관리지역이 보통 건폐율이 40% 나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도로를 물고 있는 비도시 지역에 촌길에 계획관리지역에 거기다 창고 지었든지 다 되죠. 되는데 이분이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요. 계획관리지역이라 해놓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더 좀 쉽게 표현할까요? 요거를 보면서 봅시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딱 찍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지금 지금. 자, 제가 하나 아무거나 이제 샘플로 그냥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 그냥 얘입니다. 자, 아무거나 찍을게요.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김해시 한리면 신천리 315번지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김해시 경남 그리고 신천리 315. 앞으로 이제 토지 이용 계획하기는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왜 김해 계획 아까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잠깐 계획관리지역. 건물의 질. 이상하네. 오늘 김해가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 안 잡힙니다. 특이하네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갈게요. 이제 나오네요. 자, 토지 이용 계획은 이제 여러분들 보실 줄 알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 국토법에 찍혀 있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국토법에. 토지 이용 계획을 떼게 되면은 지목이 뭐 임야다, 답이다, 전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면적 나오고, 공시가가 나오고, 제일 위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의 보존산지, 공장 설립 승인지역, 공장 설립 제한지역,
특이하죠. 공장 설립 승인도 되고, 공장 설립이 제한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배출시설 제한 지역.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면은, 계획관리지역에 살 수 있는 행위가 돼요. 아까 말씀 건생시설은 이게 되는데, 이 국토법이 아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여기에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에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을 볼 때, 중개할 때 손님들이 이제 묻죠. 계획관리지역에 내가 건설시설을 짓고 싶은 계획관리지역을 사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찾아주겠죠. 계획관리지역을. 그죠? 그런데 그 토지 이용 계획문에 만약 이게 딱 찍혀 있으면 건축이 안 돼요. 국토법에서 아무리 계획관리지역을 찍어놔도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타 법령에 따라오는 이 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법으로 되어 있으면 이놈은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농림지역이 되어버려요. 중개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획관리지역만 보고 중개를 상당수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지금 하나만 들었지만은 예를 들어 요 뒤에 또 다른 법령들이 막 붙겠죠. 땅마다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계획관리 지역도 중요하지만 이걸 보기 전에 밑에 있는 걸 빨리 찾아야 돼요. 행위제한을. 그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보는 법이에요. 땅에서는. 그래서 꼭 계획관리 지역이다 무조건 다 됩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농지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이렇게 예를 들면 농업진흥구역 또 뭐 있습니까?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뜨겠죠. 이런 게 만약에 하부 법령이 딱 나와 있으면은 요놈이 우선 순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거는 농지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용도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법령들이 중요하다는 걸 한번 인지시켜드리고 싶은 말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찾아갑니다라는 방법론을 알고 계시면은 어떤 땅을 보든지 간에 그걸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 소비다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이런 식으로 찍혀 있으면은 계획관리 지역의 행위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농림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들어갑니다. 즉 건생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개하고 나서 사고 나죠. 100%. 100% 사고 납니다.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공유자.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모르죠. 이 내용을. 계획관리지, 잘 되겠네. 무조건 됩니다. 일단 계약서 도장 찍고. 왜? 손님 뺏기기 싫으니까. 계약서 찍고. 나중에 허가 딱 들어가니까 안 납니다. 딱 떠버리면. 그래서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위에 논만 보는 게 아니고 밑에 따르는 하부 법령도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할게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이라고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개발은 됩니다. 하지만 관리 지역은 지금까지 개발이 대부분 다 누가 했습니까? 거의 건축업자들이 많이 했어요. 건축업자들이 계획관리 지역을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지금까지. 계획관리 지역 땅만 보면요, 어떻게든지 지금 개발시켜가 창고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계획관리 지역 땅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다기보다 하도 많이 개발시켜가지고. 하도 많이. 아까 그래도 잘 찾았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네. 하여튼 아까 하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도시의 관리지역 개발이니까 개발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개인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 도시개발 사업에서 개발을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개발은 개인이 개발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럼 자, 농림지역은 또 그러면 개발이 안 될까요? 아니죠. 이게 아니죠. 농림지역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단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즉 농림지역은 개인이 개발을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싸다고 농림지역 땅 사가지고 저것 땅 나중에 개발되겠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개발 안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 김해 진례에 가면 테크노밸리라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전체가 다 농림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로 만들면 그런 식으로 개발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개별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요,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농지를 볼 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농지가 농림지역에 있나? 아니다. 농림지역 말고도 농지가 많지만 비도시지역에는 농지가 다 있고 도시지역에도 녹지지역이 농지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나올게요. 얘기를 계속 해드릴게요.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관련한 보존지역도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모든 게 다 행위제한에서 그러니까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도 만약에 농지법으로 딱 걸려버리면은 그 농지법의 행위제한이 딱 걸려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또 볼까요? 그러면 자, 요 그림이 뭐냐면은 농지가 농림지역에 있냐 그 내용인데 자, 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어디입니까? 김해공항이에요. 김해공항. 자, 아까 농지가 도시지역에도 있다고 그랬죠. 도시지역. 그러면 부산시가 도시지역 아닙니까? 부산시 안에 녹지지역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부산시 안에 보시면은 자연녹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다 뭡니까? 농지. 단 지목이 전이냐, 지목이 답이냐, 지목이 임야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럼 지목에 따라서 농지가 되고 지목에 따라서 임야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한 가지 여러분들 준비할 때 도시지역 내에 있는 자연녹지도 농지라고 했죠.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공항을 기점으로 지금 여기가 서부산 지역들. 이 서부산의 지역에 있는 요 화면들 한번 키워볼게요. 제가 조금 너무 작게 보인다. 네. 공항을 기점으로 지금 주변에 나오는 이 농지들이 보시면 경지 정리된 농지예요. 경지 정리된 농지. 보이십니까? 그죠? 경지 정리된 농지는 지금까지 뭐라고 불렀습니까? 절대 농지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경지 정리를 왜 했을까요? 국가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이 땅에는 농사를 짓고 그거 외에는 하지 말라고 옛날에 이제 경지 정리를 했는데 이 경지된 정리된 농지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굳이 경지 정리된 농지를 보존하지 말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이 됐어요. 그러면 자, 경지 정리된 농지가 예전에는 사람들 다 절대 농지 농사 짓지 말라고 했던 범주가 그죠? 범주가 잘 보시면은 이것도 도시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죠. 자연녹지. 이해됩니까? 자연녹지. 자,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를 떠보시죠. 이제 여기 이 도시지역에 있는 자연녹지가 자, 부산시 강서구 대제일동의 3394번, 93번지 부산시 강서구 대제일동의 3393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목은 다 뭡니까? 농지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자연녹지. 이게 농림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그러면 이 땅은 개발 범주예요? 보존 범주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예. 그렇게 땅을 찾아내는 거예요. 경지 정리가 되었다 해가지고 이 땅을 개발 못해 절대 농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 도시지역 그러니까 농지가 경지가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어디냐 완전히 그 가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중요하다는 건 토지 이용 계획을 떼가지고 경지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도시지역에 들어갔다. 아, 이거는 개발 범죄 딱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뭐라 돼 있습니까? 이게 개발 제한구역이 뭐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린벨트.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개발 제한 그린벨트.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은 즉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개발행위 허가가 뭡니까? 뭘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개발 제한도 있죠. 그 다음에 토지 거래하고요. 이것도 다 무슨 말이죠? 토지 거래. 토지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죠. 허가. 자,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묶여 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제도 묶여 있다. 왜 이 땅을 그런 식으로 묶어놨겠습니까? 한번 유추해 봅시다. 개발하려고. 그죠? 개발하려고 하다고 하는 땅인데 이게 도시적인 자연녹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절대농지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잡아가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 살 때, 땅을 중개할 때, 손님들이 찾아오죠.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소장님 이거 경지정린 땅인데 그린벨트인데 사면 안 되죠 하면 네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농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 경지정리된 농지가 농림지역에도 앉아 있을 수 있죠. 농림지역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도시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고 다른 지역 가면은 여기 김해 여기 상남직 넘어가는 동네입니다. 여기도 경지 정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농림지역. 그럼 이런 땅은 개발 안 돼요. 웬만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싸다고 지금 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격 싸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투자를 개발되는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까? 개발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까? 개발되는 지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지도 이제는 예전처럼 막연하게 그냥 농지,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런 개념은 이제 없어졌고요. 이게 농지가 위치가 도시적 범주에 들어가 있냐, 비도시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완전 틀려집니다. 그 가치도 틀려지고. 그래서 3주차 수업에 그 도시 지역에 관련된 서부산하고 김해 지역에 있는 개발 계획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런 내용들 가지고. 네. 그래서 의외로 지금 부산하고 부산 서부산 지역하고 김해 지역에 개발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그 모든 땅들이 보면 이렇게 농림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가 아니고 다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전부 다 보시는 것은 전부 다 자연녹지인데 다 도시지역으로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땅을 볼 때 토지 연계 확인을 보게 되면은 아 이게 도시지역이다 농림지역에 따라서 완전 틀려집니다. 그죠? 그렇게 개념을 좀 잡아보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좀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아까 그 설명입니다. 조금 전에 그 하면 자 이제 경지정리 안 된 농지는 이제 대충 감이 오죠. 그죠? 경지정리 안 된 농지는 아시겠고 자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에 관농사 할 수 있죠. 벼농사 할 수 있죠. 수목도 할 수 있죠. 이거 많이 보셨죠? 촌에 가셔가지고. 그러면 경지 정리된 농지도 저게 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경지가 정리된 농지에 벼농사 가능합니다. 그럼 밭농사는요? 밭농사. 돼요. 그죠? 요 뒤에 뭐 있습니까? 요 뒤에? 비닐하우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비닐하우스. 그러면 경지 정리된 농지에도 벼농사도 되고 밭농사 되고 비닐하우스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요 타이어 자국 보입니까? 타이어 자국 보이십니까?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를 나무 심으려고. 오. 나무를 심으려고 성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토. 자 또 하나 봅시다. 요거는 똑같이 붙은 땅에 벼농사하고 있죠. 여기는 제가 전에 타이어 자국을 막 있다 그랬죠. 수목. 높이가 틀려요. 나무 심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첫 번째 수업 때 과수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수. 여러분들이 중개하든 투자하든지 간에 앞으로 농지에서는 무조건 나는 하우스만 할래, 나는 벼농사만 할래, 밭농사만 할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거 다 뭐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돈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돈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이거 그냥 심겠습니까, 사람들이? 돈 되기 때문에 심잖아요. 자, 보세요. 이 동네가 수용 들어갔다. 만약에 수용 됩니다. 그냥 변호사, 반농사는 이렇게 이런 땅이, 그러니까 땅값은 보상가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위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위치다. 근데 이렇게 수목이 있고 수목이 없는 땅에 농작물 보상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지를 사가지고 투자처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도. 그럼 중개할 때 사장님 땅 사가지고 벼농사 지어서 얘기할 겁니까? 땅 사가지고 나무 심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안 하겠어요? 1년 365일을 땡볕이 나가서 논문 갈고 밭 갈고 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 심어놓고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게 낫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게.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중개가 안 돼요. 땅 사고 아무 때나 한겨울에는 안 되더라고요. 한겨울에는 땅이 얼어가지고 나무가 안 심기더라고요. 근데 한겨울에 성토 작업은 한겨울에 많이 합니다. 한겨울에 성토 작업을 왜 성토 해놓고 이게 좀 다지지면 바로 봄에 나무 탁 심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그냥 경지 정비 농지는 절대 농지니까 농사만 지어라 했던 그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버리시고 아 우리가 저쪽 동네 가니까 아 비닐하우스만 하네. 그러면 저기서는 비닐하우스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중개가 헛방돼버리고 저 사람은 헛방이나 전부 다 중개가 안 되고 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손님한테도 정말 손님이 벼농사 하겠다 싶으면 그냥 벼농사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다 대놓고 아니라고 과수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되 투자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투자용으로. 그런 분들은 뼈 빠지게 농사 짓는 것보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성토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농지원부 다 나옵니다. 농지원부도 나옵니다. 단 도시 근로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은 안 됩니다. 자격 조건이 돼야 됩니다. 자격 조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시간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농지가 농림지역에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꼭 구분시켜야 됩니다. 모든 땅은.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지역에서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고요. 그리고 중개를 할 때 포인트가 농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농사만 지어라, 벼농사만 지어라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제는 될 수 있으면 과수 쪽으로 좀 흐름을 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대추나무가 상당히 인기 좋았어요. 지금도 인기 좋아요. 사과대추. 제가 늘 말씀드린 사과대추 나무. 근데 최근 올해 들어서 인기 좋게 또 나타났어요. 체리. 예. 그게 돌에 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하겠죠. 자, 그래서 예. 녹음하고 오실게요. 자,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너무 옛날에 있는 농지 개념을 머릿속에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 강의 중개할 때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조금 수월하게 이제 중개도 되고 또 투자자분들도 좀 움직이기 편해집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조금만 쉬고 다시 또 이어갈게요. 조금만 쉴게요. 예. 네.